안녕하세요. 아포유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6월 서울 아파트 신고가 갱신단지 탑 10을 진행했는데요. 사실 좀 처음 진행해보는 주제여서 시행착오는 좀 어느 정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6월의 거래량 자체가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 60일의 갭으로 인해서 현재 뭐 7월 4일이죠. 오늘이 7월 4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취합된 거는 한 30%에서 40% 수준에 불과할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취합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좀 꽤 놓친 곳들이 많았어요. 관악구도 요즘 핫한데 좀 놓쳤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번 경기도 편에서는 5월달하고 6월달 최고 거래가 갱신 단지로 범위를 넓혀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5월 달에 거래된 것도 지금도 실거래 신고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실거래 신고 의무 기일은 60일의 갭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만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월 달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서 올려드려야 좀 더 시장의 흐름을 갖다 명쾌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경기도 급등단지 5월, 6월 어느 곳이 가장 많이 급등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가격 급등단지 베스트 10 10번째를 차지한 곳은요. 남양주 다산동 지금 힐스테이트입니다. 지금 실제 거래가가 2018년 1, 2, 3월 달에 4억에서 4억 한 3천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 지금 갑자기 5월 달에 최고급 거래가를 갱신했습니다. 4억 7천에 거래가 됐어요. 무려 기존 거래가 대비해서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상승한 가격인데요. 지금 전세가는 오히려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전세가가 더 낮죠. 이 원인은 지금 지도를 보면서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다산 하면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서울시에서 동측으로 해서 구리가 있고 구리에서 인접해서 다산 신도시가 있죠. 지금 다산 신도시에 들어가는 지역은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다산 신도시 그 이전에 분양을 했던 곳이고요. 실질적으로 다산 신도시하고 상당히 가깝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입주는 정확하게 2015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2015년 12월 달에 했고 실질적으로 다산 신도시 입주 물량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보시면은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자, 다산 신도시 입주가 1, 2, 3월 달에 몰려 있었죠. 1, 2, 3월 달에 몰려 있다 보니까 지금 전세가는 당연히 떨어지죠.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반면 매매가는 1, 2, 3월 달 보합을 유지하다가 다산 신도시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물량이 잠시 소강 상태를 맞이한 틈을 타서 거래가가 대폭 올랐습니다. 어느 신도시나 그래요. 신도시 인접 지역이라고 해서 주변 신도시 입주 물량에 영향을 안 받는 거 아니고요.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입주 물량이 잠깐 잠잠해지는 시점 가격을 올려간다거나 전세가를 올려간다거나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입주 물량이 있다 싶으면은 전세가 하락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 타이밍 절대 아니고 그 입주 타이밍이 지나가서 비껴나간 시점에 매도를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10위 보셨고요. 다음엔 9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위를 차지한 곳은 용인 기흥구 마북동 상거마을 삼성 레미안입니다. 그냥 구성 레미안으로 좀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곳은 호재가 있었죠. 어마어마한 호재가 있었죠. 그 호재 덕분에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급등한 지역입니다.
지금 평형대가 마북동은 사실은 이 다음번에도 순위가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곳은 마북동 40평형대입니다. 전용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거래된 게 118.5 스퀘어미터 아파트고요. 그러니까 40평형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이 가격대는 40평형대 아파트 가격대, 그러니까 마북동 그 구성 레미안 40평형대 가격대만 모아서 지금 가격대를 갖다 표기해 놓은 거고요.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무섭죠. 지금 작년 2017년까지만 해도 5억 안팎에서 거래되는 아파트였어요. 5억 안팎에서 거래가 되던 것이 갑자기 2018년 1월 5억 좀 높은 가격에 거래되더니 3월 달부터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3, 4, 5. 자, 왜 이렇게 폭등했을까요? 반면 전세가는 좀 그냥 하향 안정, 여기도 지금 용인 쪽에 입주 물량이 있다 보니까 하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가격은 왜 이렇게 폭등했을까요? 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도를 보면 서울 남쪽으로 해서 용인 신갈 RC 위쪽으로 해서 구성입니다. 여기가 용인 구성이고요. 마북동. 자, 그런데 여기 구성 삼성 레미안, 이게 현재 보는 아파트, 지금 9위를 차지한 아파트고요. 2002년 12월에 입주했는데 왜 이렇게 폭등했나요? 자, 보시면은 바로 동측으로 지금 이 산지로 있는 거 보이시죠? 하나생명 연수원 밑으로 해서 이 부지도 포함해서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가리키는 일대 지역이 지금 마북 도시개발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정식 명칭은 보정 마북 경제신도시 개발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난 4월에 발표가 됐어요. 지난 4월에 언론 지상을 통해서 발표가 됐고 그 결과 지금 현재 40평형대 용인에선 가격 잘 상승하지 않는 평형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가격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만약 작년 12월 달에 이걸 매수를 했다면은 지금 벌써 1억이 넘는 차익을 갖다 얻어간 셈이죠. 5월 달에 6억 4,200에 거래됐는데, 야,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냥 1억 5천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너무 뜨겁습니다. 물론 마북 말고도요, 수지 지역도 많이 올랐어요. 수지 지역, 수지구 지역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이 구성, 그러니까 마북동 이 구성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해서 상승률만 따졌을 때는 훨씬 더 높은 상승이 나타났죠. 상승 금액도 어마무시하고요. 자, 이거는 뭐 뒤에서 다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구성 지역은 40평형대 말고 30평형대, 20평형대 다 지금 뜨거워가지고 그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9위 보셨고요. 다음으로 8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위를 차지한 곳은 수원 영통입니다. 영통 라운프라이빗이 8위를 차지했는데요. 여기도 무섭게 상승을 했어요. 지금 5구 스퀘어미터 20평형대고요. 지금 거래된 곳은 자, 보시면은 2017년까지만 해도 3억 5천 아래단에서 거래가 되던 아파트였습니다. 3억 2,800, 3억 4천, 3억 2천, 3억 2천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그런데 2018년 3월 이후로 웬일인가요? 3월 달에 3억 8천, 그리고 5월 달에 4억 1,500, 그리고 6월 달에 또 거래됐는데 4억 700, 4억 이상선에 안착됐습니다. 5구 스퀘어미터 20평형대고요. 전세가 역시 2017년 4월 이후로 무너지다가 다시 회복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전세 물량이 아마 없을 거예요. 자, 전세 물량 없다. 그리고 가격이 왜 이렇게 출렁거렸냐?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가격이 높아졌느냐? 그 부분 지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원, 서울로부터 해서 쭉 남쪽으로 있죠. 지금 현재 용서고속도로, 용인-서울간 고속도로를 통해서 영통, 광교에서 서울 접근성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여기가 광교 신도시고요. 광교 신도시 남쪽으로 망포동이 있어요. 이 망포동은요, 사실은 광교의 빛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웬만한 지역 상승률보다 높은 곳입니다. 광교가 워낙에 빛을 발하니까 망포동 쪽은 아예 사람들이 외면을 받았는데, 사실 삼성전자 본사까지 자전거로 10분,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그게 망포동입니다. 예, 삼성 디지털 시티 보이시죠? 자, 이쪽이 망포동인데요. 지금 영통 라운프라이빗은 바로 입주 날짜가 최악의 시기에 입주를 했다. 최악의 시기에 입주를 했다. 2017년 7월 달에 입주를 했는데 그 다음 달에 연이어서 뭐가 터졌냐? 힐스테이트 영통의 입주가 터졌습니다. 2017년 8월이죠. 한 달 뒤에 2140세대짜리 매머드급 단지가 입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통 나온 프라이빗이 지금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전세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매매가도 높게 거래가 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이때 매도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입주 물량이 몰려있는데 왜 이때 거래를 합니까? 입주 물량이 다 소화가 되고 그 해당 아까 말씀드렸던 힐스테이트 영통이 입주를 마치고 나서 한 몇 개월 있으면 다시 폭등하기 시작하는데, 자, 모든 아파트 단지는 입주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후에는 매물이 말라버려요. 왜?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 2년 주기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주하고 2년간은 매물이 말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거기 이사 가고 싶으면 매도인이 부르는 게 가격이다. 그래서 항상 아파트는 입주 후 2년 차까지 가격 급등의 기회를 갖다가 갖습니다. 자, 그런 걸 알았다면은 영통 라운프라이빗이 과연 2017년 하반기에 주택을 매도하는 행동을 한다는 게 어리석은 거죠. 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사실 그 힐스테이트 영통까지 입주가 마무리되고 나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타이밍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이건 신규 입주 아파트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7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위를 차지한 용인 기흥의 마북동 연원마을 3호 벽산 아파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로 구성 그쪽입니다. 마북동 용인 구성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요. 여기도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것은 40평일대, 이번에는 20평일대라고 보면 돼요. 전용면적으로는 5구 스퀘어미터, 5구 스퀘어미터, 그러니까 연원마을 3호 벽산 20평일대 아파트들의 거래가를 갖다 쭉 나열했어요. 상당히 저렴했죠. 2016년도까지만 해도 3억 안팎의 거래가 됐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열심히 상승했고요. 2017년도에도 열심히 상승했습니다. 2016년도에 3억 안팎에 할 때 이때 매수를 해두신 분들은 상당히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18년 3억 5천 안팎에서 거래되다가 갑자기 5월 달에 4억에 거래됐어요. 뭔 일인가요? 한 달 만에 5천만 원이 오르나요? 어떻게 한 달 만에 5천만 원이 올랐죠? 자, 여기 말씀드렸죠. 마북 도시개발구역, 보정마북 경제신도시 개발 호재를 갖다가 바로 지금 받고 있는 단지 중 하나입니다. 자, 아까는 지금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자, 다시 마북으로 가서 구성. 자, 아까는 40평일 때는 구성 삼성 레미안 1차 아파트 여기를 갖다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두 번째 지금 7위 한 단지는 바로 3호 벽산 아파트입니다. 자, 보면은 입지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구성 레미안이 더 좋아요. 뭐 구성역까지 거리가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가 다 붙어 있습니다. 구성 삼성 레미안에. 그렇기 때문에 구성 삼성 레미안이 더 좋은데 이들 지역이 전부 다 호재다 보니까 3호 벽산
20평대는 3호벽산에서 가장 높은 상승을 갖다가 나타내 주었죠. 자, 지금 뭐 여기는 뭐 누누이 얘기 안 할게요. 사실은 저는 이런 개발 호재, 도시개발구역 호재는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했다가 또 욕먹는 거 아닌가? 자, 이런 도시개발구역은 지정되고 나서 개발되는 데까지 10년이 걸려요. 제가 기억하기로 2003년경 마곡이 처음 개발된다고 소식이 알려지고 마곡이 정말 뜨기 시작한 건 2014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개발이 된다 하고 나서 10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마곡도 급등도 있었고 급락도 있었고 시장이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마곡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지금 말씀드린 마곡 뭐 부가적인 설명 안 해도 되죠. 서울시 강서구의 마곡 도시개발구역, 지금 LG를 비롯해서 여러 개 대기업 연구소들이 입주해 있는 곳이죠. 자, 어쨌든 그러한 곳도 도시개발구역 거의 뜨는 데까지 10년이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들어가신다면은 최소 8년 이상을 바라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현명해요. 나 1, 2년 있다가 2, 3년 있다 팔 거야. 3, 4년 있다 팔 거야. 그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이고, 단기적으로는 급등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혹시 뭐 또 급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확실성이라는 걸 갖다가 너무 그렇게 믿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분들 위주로 지금 이곳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번 이사 가서 살면은 우리나라 실수요자들은 8년 이상 살기 때문에 실수요주의 접근은 전 상당히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남시 덕풍동 벽산 블루밍입니다. 자, 덕풍동 하면은 하남시의 구도심지예요. 하남이 미사 때문에 상당히 뜨거웠고 거기 위례도 있었죠. 위례 신도시도 하남시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가 미사, 가밀 상당히 호재들이 많았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하남시 집값 상승률 뭐 1위 할 때도 많았고 하남시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하남시의 구도 심지는 안타깝게도 거의 외면을 받아왔어요. 자, 차트 보시죠. 2016년부터 지금 거래가가 2015년에 잠깐 좀 반짝하고 상승하더니 2015년 중순부터 2017년까지 거의 상승이 없었어요. 아주 약상승이라고 봐야죠. 약상승을 갖다 그려가다가 2018년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자, 사람들은 좀 너무 급등하는 단지에만 집중하는데요. 그 급등한 단지, 너무 급등이 있다면 그 주변 지역을 갖다 살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경제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이득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급등한 단지는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급등한 단지 주변에 덜 상승한 지역, 그런 곳들을 갖다가 찾아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급등하는 단지들도 걸릴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기존 최고가가 2018년 3월달에 3억 9,500에 거래됐는데 불과 2달 만에 4억 4천으로 올랐어요. 자, 전세가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상승한 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3억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좀 6월 달에 떨어져가지고 2억 9천까지 떨어졌다고 하지만 전세가 뭐 1,000만 원 오르고 떨어지고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남 덕풍동 벽산 블루밍, 지금 면적대도 말씀 안 드렸네요. 지금 보여드린 거 5구 스퀘어미터입니다. 20평형대 지금 이렇게 높은 상승을 갖다 거칠 수 있었고, 이곳 입지를 갖다 한번 지도상으로 간단히 살펴보면요. 자, 서울시 바로 동측으로 하남시가 있고요. 자, 여기가 하남 미사 신도시, 그리고 위쪽으로 이쪽도 뜨거웠죠. 하남 현안 도시개발구역 스타필드가 있고, 자, 지금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덕풍, 벽산, 블루밍 아파트 구도심지예요. 지금 여기 하남시청 쪽으로 해서 이 지역들, 지금 마우스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지역들이 하남 구도심지인데요. 이 구도심지에서 벽산 블루밍 아파트 지금까지 철저하게 외면받아 왔는데 사실상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죠. 역시 초중고등학교가 다 단지 서측으로 인접해 있다. 그런데 그렇게 외면받아 왔다가 최근에 갑자기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동측으로 보면은 하남 현안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있어요. 하남 힐즈파크 프로지오 1블럭부터 3블럭까지 이쪽에서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었고요. 그리고 하남 덕풍역 파크 어울림 이쪽으로 해서 신규 분양단지들이 상당한 프리미엄을 갖다가 얻어갑니다. 얘네들은 왜 얻어가느냐? 미사 수용도시가 너무 오르니까. 하남 미사지구뿐만인가요? 지금 미사지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밀도 상당히 높은 상승을 갖다가 이건 불법이니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자, 어쨌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남이 전체적으로 뜨겁다. 그러다 보니까 하남 구도심지 이렇게 초중고를 갖다 끼고 있는 이런 블루칩 단지들이 이제서야 주변 대비해서 주변 상승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입주한 지 2007년 6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니까요. 벌써 11년 차가 된 아파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는 단지만 상승한다?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엔 그렇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오른 단지만 오른다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매수자들이 쫓아갈 수 없는, 쫓아가기 너무 무서운 단계에 도달했을 때 이 사람들이 대안으로 선택하는 게 주변 구도심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케이스가 주변 구도심지가 주변과 보조를 못 맞춰가다가 상승한 케이스고요. 여기 하나 더. 5호선 덕풍역하고 거리가 600m 정도가 돼요. 지금 거리를 재보면은 딱 600m 나오네. 자, 사실은 미리 사전에 재봤습니다. 자, 600m 나오는데 이 덕풍역 이게 5호선 연장선이고요. 2020년 개통 예정입니다. 이 덕풍역 개통에 대한 기대 심리도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6위까지 보셨고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광명입니다. 광명 한동안 조용했었죠. 좀 약간 조용했었는데 웬일인가요? 광명시 철산 주공아파트에서 사고를 쳤습니다. 56스퀘어미터 미만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실제 해당 면적대는 전용 면적이 49.2스퀘어미터네요. 자, 그런데 여기는 갑자기 2017년도, 2016년도 다 무섭게 상승했네요. 지금 보시면은 2015년도에는 4억대 거래되다가 2016년도에는 4억 중반, 그리고 2017년도에는 5억 중반, 그리고 지금 현재 2018년 1월달에 6억 천, 최고 거래가 6억 천까지 찍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최고 거래가 7억을 갱신합니다. 허허. 전세 거래는 보니까 들락날락 하다가 전세 거래가 18년도에 딱 끊겼어요. 전세 거래가 이렇게 딱 끊겼어요. 왜 끊겼을까요? 재개발이 임박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급등단지들은요, 재개발 진행 순서에 맞춰서 차곡차곡 가격이 상승해 갑니다. 그래서 광명 지금 재개발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이런 상승이 나타났고요. 아마 재개발 총회에서 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광명 주변 부동산 가보시면은 다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광명 지금 재개발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위치가 기가 막히죠. 서울시 서남측으로 광명시 철산주공 7단지가 철산역과 거리가 불과 300m 거리에 있습니다. 300m 맞을까요? 이번에는 안 재봤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2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자, 철산주공 7단지. 철산역 남쪽으로 1, 2번 출구 있는 데가 철산 로데오 거리 중심사건이죠. 먹자골목 부터 쇼핑몰까지. 쇼핑몰은 2001 아울렛부터 없는 게 없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철산주공 7단지에서 지금 입지가 좋은 곳, 지금 가장 입지가 좋은 곳 중에 한 곳에 포함되죠. 이곳에서 가격 급등이 나타났고요. 더불어서 또 하나 자극거리가 하나 있어요. 지금 철산 푸르지오가 이번 달 분양을 합니다. 여기가 아마 4단지였나? 철산 푸르지오 4단지? 4단지 맞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4단지 맞는 것 같은데요. 이쪽 철산 푸르지오가 이번 달에 분양을 합니다. 그 부분도 상당 부분 덩달아 자극을 줬을 거예요. 자, 뭐 재건축 아파트는 뭐 단기적으로 상승해 가니까 이 부분이 있었다 정도까지만 알려드리고 더 깊게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마북 삼성 레미안 상거마을 삼성 레미안 마북동. 자, 더 이상 언급 안 드릴게요. 아우 지겨워. 세 번째야. 이런 경우는 많진 않은데요. 상승률이 너무 높아요. 지금 제가 평형대를 10평형대, 20평형대, 30평형대, 40평형대, 50평형대 나눠가지고 각 평형대별, 지역별 상승 순위를 갖다가 점검하고 있는데 너무 평형대별로 다 이렇게 상승을 해버리는 지역은 참 마북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갖다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북 삼성 구성 레미안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지금 이번엔 30평형대 84스퀘어미터 평형대고요. 지금 2014년도에 4억대에서 거래됐었고 2016년도에 기껏해야 4억 초반 중반 초중반에서 거래됐습니다. 2017년도에 그나마 다들 상승해 가니까 4억 중반대까지 올라섰는데 2018년 뭔 일인가요? 4억 중반에서 거래되던 게 1월 달에 4억 6천, 2월 달에 5억, 3월 달에 5억 5천, 지금 5월 달에 최고 거래가 6억 2천. 4억 5천이던 게 6억 2천이 됐어요. 이런 거 보면은 참. 자, 그런데 재밌는 게 4월 달에 그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이미 2월 달부터 상승하고 있다는 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자, 어쨌든 마북 뭐 더 이상 언급 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3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위를 차지한 곳은 의왕시 내손동 삼성 레미안입니다. 뭐 내손동에 삼성 레미안이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상 상승한 면적대는 전용 면적 5스퀘어미터. 야, 1스퀘어미터만 더 넘었어도 20평형대에 속할 수 있었는데 제가 5, 6 미만으로 잘라버리거든요. 초소형 평형대 5스퀘어미터면 5구스퀘어미터보다 약 1평보다 조금 더 작은 거죠. 하지만 거의 20평형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5구스퀘어미터가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5스퀘어미터가. 그런데 지금 가격 상승세가 여기도 미쳤어요. 의왕시도 지금 2014년부터 꾸준히 상승했어요. 2014년도에는 3억대에서 거래되던 것이 2015년 되니까 뭐 3억 5천 중후반, 2016년에 3억 5천 중후반, 그리고 2017년에는 3억 후반대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2018년 5월달이 이거 뭔 일인가요? 최고 거래가 4억 5천이 떠졌어요. 기존 최고 거래가 3억 9천에서 4억 5천. 기존 최고 거래가 터진 것도 2018년 1월, 지금 4개월 만에 6천만 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 밑에 보시면 전세가가 급등을 했어요. 폭등을 했어요.
전세가 떨어진다 하는데 전세가 3억 3천에 거래되던 것이 갑자기 4억에 거래돼 버렸네요. 뭔 일인가요? 자, 이거는요. 그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 과천 재건축 물량이 이주를 하면서 과천이 사실은 학원가가 약해요. 과천이 집값은 비싼데 학원가가 약해요. 그러니까 과천에 거주하는 애들이 안양의 학원가 쪽으로 몰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천에서 재건축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사 갈 수 있는 곳이 안양 아니면 의왕 쪽이 되는 겁니다. 안양하고 의왕하고 같이 붙어 있죠. 거의 같은 생활권을 누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재건축 물량들이 이주하면서 갑자기 안양은 전세가 상승과 더불어서 전세가가 자 거래가가 4억대인데 전세가 4억에 벌어지면은 당연히 4억 5천에 매매가가 만들어져야죠. 자 재밌는 게 지금 보시면은 2018년 5월 달에 전세가가 4억에 거래됐어요. 근데 기존의 매매가가 최고 거래가가 3억 9천이에요. 전세가가 매매가를 앞지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안 오르고 100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갭이 낮은 곳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셨다가 투자를 들어가시면은 상당히 큰 돈이 될 수가 있죠. 이런 지역들 찾아보면 참 많은데 저도 게으른가 봅니다. 항상 뒤늦게 이렇게 나타나고 나서 이런 곳들이 발견되니 말이죠. 자, 그러면은 3위까지 시작. 벌써 진행이 됐네요. 아, 참고로 하나 이거는 팁. 여기가 전혀 뭐 호재가 없는 지역은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인덕원에서 거리가 인덕원역에서 거리가 약 1.4km. 그리고 이쯤에 아마 또 인덕원선역이 생길 겁니다. 지금 인덕원선도 지금 개발이 지금 많이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600m. 인덕원선의 호재도 약간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야, 어쨌든 이런 시장의 갭, 틈이 있었는데 이걸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자, 그럼 3위 그만하고요.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망의 2위 풍동 숲속마을 5단지입니다. 뭐 이런 동네가 다 있어? 자, 여기는요 고양 일산 동구입니다. 요즘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갑자기 이쪽도 뜨고 있어요. 아,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남북관계 과거의 파주 사태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과거에 파주 운정 신도시 막 개발하기 초기에 2008년, 2005년이네요. 2004년, 2005년. 김대중 씨가 북한에 다녀오셨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북한에 다녀오셔서 악수 몇 번 하고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시키겠어 하면서 개성공단 합의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파주 운정. 폭락했죠. 폭등과 폭락을 거쳤죠. 어쨌든 그래서 전 정치 테마주, 특히 남북 테마주는 저는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는 남북 테마주가 어느 정도 작동된 걸로 보여집니다. 왜? 전세가는 그대로예요. 전세가 보시죠. 4억대. 4억대 2017년 하반기부터 계속 4억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가 그대로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폭등했다. 남북 경협 관련돼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고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여기가 호재가 전혀 없는 지역은 아니에요. 지금 남북 경협이 더 큰 이슈로 다가왔던 게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를 개성공단까지 연장하자. 이어서 평양까지 연장하자. 라는 안들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를 갖다 부글부글 끓이는 중이죠. 거기다가 뿐만 아니라 GTX 내곡역과 위치가 어느 정도 거리가 좀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신분당선도 검토 중이죠. 예, 뭐 이런 호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북 경협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는 투자 들어가지 마세요. 차라리 GTX라든지 신분당선 연장선 그 부분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인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지 남북 경협만 가지고 여길 투자를 들어간다는 건 약간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살긴 상당히 좋은 동네예요. 자, 위치 보면은 지금 여기가 풍동 숲속마을이고요.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보시면은 아기자기해요. 아기자기하고 여기 2등 했으니까 한번 아이파크 단지나 보여드리면은 아이고 여기는 LH네. 자, 여기가 아이파크입니다. 풍동 아이파크. 뭐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외관은 상당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으로 더 보게 되면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주변에 다 갖춰져 있고요. 아, 그리고 북쪽으로는 식사도시개발지역이 있네요. 식사도시개발지역하고 가깝고. 자, 여기가 그런데 이렇게 높은 상승을 거쳤다. 놀랍습니다. 그냥 5억에서 거래되던 게 갑자기 6억, 1억, 갑자기 1억이 이렇게 껑충 뜰 수가 있나? 어쨌든 2위를 차지한 곳 고양 일산 동구 풍동 숲속마을 5단지 아이파크였습니다. 자, 대망의 1위 성남중앙구의 금강동 VIP 산성 아파트입니다. 야, 여기는 듣보잡이죠. 난 여기를 알았다. 이 아파트의 존재를 나는 알았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은 진정한 부동산 매니아로 인정합니다. 아, 물론 금강동 성남중앙구 금강동 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몰라요. 이 아파트는. 그런데 상승이 이게 지금 금강동 VIP 산성 아파트 지금 거래된 면적이 사실 중요하지도 않아요. 여기 거래된 면적은 54스퀘어미터입니다. 54스퀘어미터 그러니까 막 59스퀘어미터 20평대보다 한 5스퀘어미터 작은 거니까 59스퀘어미터보다 약 2평 정도 더 작다고 보시면 되고요. 야, 거래가가 2014년 초에 1억 6,200이 거래되던 것이 지금 2015년 2억대 거래됐고요. 2016년 2억 초반으로 올라섰다가 2017년 2억 중반대까지 가다가 갑자기 2018년 5월 뭐야 이거 3억 600만원에 거래됩니다. 2억 5천 하던 것이 5개월 만에 3억 600으로 상승했어요. 거의 5천만원 상승했죠. 5개월 만에. 야, 전세가는 뭐 1억대로 저렴한데 자, 딱 보이는 게 갑자기 또 여기 전세 거래량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도 수개월에 한 번씩, 뭐 3, 4개월에 한 번씩 전세 거래가 나타났어야 되는데 전세 거래가 최근에 죽었다. 이건 뭘 의미한다? 바로 재개발입니다. 자, 역시 차트만 보고도 이게 재개발인지 아닌지 나오죠. 자, 위치를 보게 되면은 자, 성남 수정구 VIP 아파트. 법정면 지금 VIP 아파트인데 VIP 아파트로 검색도 안 돼요. 실제 사용한 아파트명은 신흥 산성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상승하느냐? 재개발이라고 말씀드렸죠. 단대 오거리와 가까운데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더 중요한 건 금광 1주택 재개발 구역에 해당 아파트가 묶였기 때문입니다. 자, 재개발 아파트 시간과 싸움이지만 한번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격이 무섭게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나타나는 아파트 단지들 재개발로 인해서
2개 단지가 있었고 나머지 8개 단지는 재개발보다 호재라든가 타이밍 때문에 상승한 단지들이었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지금도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지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종종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나기 전에 찾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뭐 별도로 투자 팁은 전 드리지 않습니다. 왜? 전 책임질 짓은 안 하니까요. 자,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자, 1위까지 진행했고 그럼 이제 마지막 시사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배 좀 아프신가요? 저도 사실은 좀 배 좀 아파요. 너무 그럼 몇 개월 만에 5천, 1억씩 오르는 단지들 보면 저도 배가 아픈데요. 사실상 이거는 뭐 내가 관심 있던 지역, 꾸준히 열심히 임장을 다니다 보면 이런 곳들이 찾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그렇다고 다른 재개발 지역을 갖다가 무턱대고 쫓아가지 마세요. 재개발도 사실상 멈추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좀 개발 기간이 지연되면은 좀 상당히 그 사업 추진에, 그러니까 사업 추진이 발목이 잡혔다, 그런 가격도 청취된다. 그게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재개발도 심리적으로 너무 기대 심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곳들은 개발 자체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개발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정부에서 한동안 재개발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많이 풀어줄 거예요. 규제들을. 왜? 재건축을 꽁꽁 묶어놓고 있거든요. 재건축을 꽁꽁 묶어놓고 있다면 신규 아파트들이 탄생할 수가 없는 건데, 재건축 묶어서 재개발을 갖다 그나마 좀 촉진시키려는 게 정부의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재개발은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관심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그만큼 하셔야 된다. 재개발 강의도 좋은 강의들 많이 있는데 아포유에서는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다루진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앞으로는 좀 다뤄나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급등단지들 너무 쫓아다니지 마세요. 급등단지, 부동산에서는 파도 효과라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파도가 처음엔 상당히 커요. 자, 지금 급등단지들 파도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육지에 가까워질수록 조금씩은 작아져요. 근데 이 파도가 한 곳에 여기만 있진 않죠. 점점 이동하면서 작아져요. 자, 이 이동하는 과정, 파도가 옮겨가는 과정이 바로 가까운 곳. 이 파도가 최고 높아졌을 때 이 주변 지역들도 같이 언젠간 상승합니다. 오늘 사례에서도 나타났었죠. 급등단지 주변으로 상승한 케이스들, 그걸 찾아보시게 되면은 꼭 무조건 폭등하는 단지를 쫓아가라는 거 아닙니다. 그 주변 단지들을 갖다 스터디해 보시면은 또 그 좋은 단지를 선정하셔가지고 키 맞추기 단지들을 갖다 찾아가게 되면은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더 큰 이득을 갖다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급등단지를 쫓아가라. 죄송해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갖다 좀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목이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네요. 자, 파도 효과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많이 돌아다니면은 지금 아까처럼 주워 먹는 것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3위에서 봤던 내손 삼성 아파트, 이런 거 주워 먹기죠. 전세가가 4억인데 거래가가 3억 9천이에요. 갭이 그만큼 좁은데 주변에 재개발 예정 물량들이 있다. 이주 대상 물량들이 있다. 그럼 그 주변으로 열심히 찾아보세요. 세 번째, 내손 삼성 아파트 같은 단지들 나타날 수 있고요. 야, 그런데 그나저나 이 정도면 거의 유료 강의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께 정말 큰 팁,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들을 많이 전달해 드린 방송이 됐을 거라 믿어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고요. 그리고 다음 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첫 번째 서울시 편 했고, 두 번째 경기도 편 했고, 세 번째 이번에는 광역시 편, 전국 광역시 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페나 여기 그 유튜브 댓글에다가 좀 지방 대도시들도 다뤄달라. 예, 다음 편에 진행됩니다. 다음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 봅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아포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아포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